이재명의 나토 정상회담 출참이 불러올 나비 효과, G7과 나토 정상회의, 자유진영의 양대다자 국제회의. 불과 얼마 전 대통령 된 지 겨우 2주가 지났을 때 이재명은 의욕적으로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초청을 받고 가느니 불청객으로 참석하는 이를 두고 왈가왈부했었다. 그런데 좌편향된 한국 언론에서 이재명이 초청을 받았다고 우겼으나 행사가 끝나고 보니 정작 G7 정상회의 어떤 행사에도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게 드러나 이재명과 좌익 언론들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이 들통나 이재명은 망신을 당하고 말았으며,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어쩌다 대한민국이 정식 초청받지도 못하는 국제 행사에 가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신세로 전락했는지 참으로 한심한 지경이 되고 말았다. 대체로 한국의 좌익들은 국제 감각이 무디다 못해 무식한 정도이다. 김대중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나 그의 개똥 철학을 얘기하다 개망신 당한 것은 잘 알려진 일이고, 노무현도 대통령이 된 후 해외에 나가보니 한국에서 지탄받던 재벌 기업들의 광고가 선진국 주요 거리에 광고로 나오는 것을 보고 대기업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회고한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좌익들은 초지일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던 관계없이 자기가 보는 대로 세상을 재단하고 평가한다.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 펼쳐지는 것은 서로 상대방의 평가를 기준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협상도 하는 것인데, 한국의 좌익들은 이러한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오직 자기 주장만 가지고 선거 때 잠시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속여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엉터리 정치만능주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얼간이 집단이다. 그러니 문재인처럼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전 세계를 돌며 북한 홍보하다가 왕따가 된 것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첫 단추부터 벌써 징조가 예사롭지 않아 심히 염려가 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인 아닌 인도태평양 주요 4개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초청하여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요 행사 주관자로부터 공식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를 고려하여 불참을 통보하고 위성락 안보실장을 대신 보낸다 하니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자의 중대한 실수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회담에는 정상이 참석해야 의미가 있지, 아랫사람이 대신 참석한다고 그 아랫사람이 정상 대신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는 없으며, 단지 자신의 레벨에 맞는 사람들과 만나 행사 분위기 파악 정도 하는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한미 정상회담 및 다자 국제무대 대비 기회 무산. 이재명의 이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 불참은 그의 정치적 지향점이 어디 있는가를 국내외에 잘 알려준 행동이다. 우선 국내적으로 그동안 반미반의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그의 정치적 정체성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뭐가 국익인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한미동맹을 비롯한 우리의 든든한 우방인 자유진영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같은 노선을 걸을 것임을 예단케 하는 첫 행보라고 비춰졌을 것이 분명하여 이는 곧바로 국제사회에 따돌림을 당하는 국익 손실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좌익 언론 일부에서는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당초 참석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것을 두고 이재명의 나토 불참을 두둔하지만,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미 트럼프와는 구면이고 그런 지도자의 지도 아래 일본은 이미 미국과 진지하게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재명과 같이 당장 관세 협상을 앞둔 상태에서 지도자끼리 초대면도 하지 못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다가오는 관세 협상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은 6월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였다며,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어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는 것은 현재 형성된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안보 구도에서 보면 미국, 영국, 호주로 구성된 오커스 AUK US,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쿼드 QUAD,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으로 이루어진 한미일 안보체제 중 좌익 정권이 들어선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러한 때 문재인보다 더 좌익적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트럼프가 공식 초청한 이번 나토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한국 외교의 앞날에 크다란 아문이 들이우고 있고, 이는 곧 닥쳐올 관세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국민들의 냉정한 현실인식이지만
문제는 이렇게 선거를 단순히 선거로만 보고 좌익들은 똘똘 뭉쳐 이재명의 표를 주었는데 어리석은 보수 우익은 이준석이라는 엑스맨에게 표를 분산해 투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이재명 범죄인에게 지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다시 보여주었다. 지금부터라도 중요한 것은 보수 우익임을 자처하는 국민들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지금 이재명과 좌익들은 비록 선거에 이겨 이제 모든 대한민국 권력을 오로지 하게 되었지만 자칫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비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재명은 사실상 레임덕에 걸릴 수 있으므로 부자 몸조심하는 면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좌익들을 제외한 전 국민이 똘똘 뭉쳐 이재명과 좌익들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악법들과 정책에 대해 용감하게 저항해야 그나마 이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